실적 시즌이 되면은 실적 정보를 활용해서 단기 매매를 해서 차익을 내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러한 매매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실적 시즌, 그러니까 이번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이 분기 실적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이러한 시기가 바로 실적 플레이 시즌입니다. 단기 매매. 실적 정보를 미리 알고 남보다 먼저 사거나 팔아서 단기 차익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매매죠.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90년대에는 사실 이 실적 트레이딩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정보의 그 일반 전달 속도가 느리고 그 정보를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리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대칭, 운동장이 평평해졌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나 정보의 우월성, 차별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유리해지고 불평등이 없어졌다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트레이딩을 해서 먹을 거리가 별로 거의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의미가 실적 시즌에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은행 금융주의 실적 시즌인데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특히 금융주, 은행주는 이 실적 정보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리 다 시장에서 노출되고 자수가에 이미 선반영이 대부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서 방망이를 휘둘러서 홈런을 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아마 방망이를 휘두르면 스트라이크 아웃 될 겁니다.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은 언론에서 또 트레이딩을 유혹하는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이 장기금리 하락,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 이걸로 인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축소될 것이니까 실적이 나쁠 것이 뻔하다.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조만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더욱 예대 마진이 축소될 것이니까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이니까 그 전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나갈 것이다. 은행주의 지분율이 50% 이상이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떠나면은 은행주가 폭락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또 그와 같이 동반해서 N 자금이 대량으로 이탈할지도 모른다. 은행에 N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로금리니까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싹 빠져나가면은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루머까지 공식 비공식 언론 보도 자료들이 수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면 방망이를 휘두르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언론에 나오는 보도 자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쓰는 엉터리 보도들입니다. 당신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몰래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발표된 실적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도와주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있고 또 실적 발표 자체 회사에서 발표하는 해설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충분히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예대 마진이 축소되느냐죠. 예대 마진이 과연 되고 있는 것인지도 분기 실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장기금리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그 가격 차이, 이게 예대 마진이죠. 베이시스. 이 예대 마진은 미국 경우를 참고로 보면은 1월달 이후에 장기금리가 계속 떨어져 왔지만 예대 마진은 오히려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이게 들쭉날쭉 변동성을 보이지만 은행의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적정 예대 마진을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마냥 예대 마진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대 마진에 의한 수익, 대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알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는가. 외국인들의 지분 비중은 여러분의 HTS에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낮아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은행주 지분율은 대부분 우리 한국의 은행을 50% 이상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은행주의 실적 안정성이나 건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씩 팔고 있을 수는 있어도 전체 대량 지분이 빠져나간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팩트고, 세 번째, N자금의 대량 이탈. 이거야말로 정말로 터무니없는 가정이죠. N화자금이 제로금리가 한국에 와서 금리를 노리고 이익을 목표로 들어왔는데 무역보복에 따라서 왜 N자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까?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N자금을 팩트로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 들어와 있는 N화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달러자금은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의 방망이를 휘둘러야 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이러한 팩트 체크 없이 마구 방망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면은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당신의 계좌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